안녕하세요, TWM 스트랩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익스플로러 2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잠깐 리뷰를 했다가 내용이 부실해서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일단 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익스플로러 하면은 이렇게 종이로 된 카탈로그가 인상적이죠. 동굴 탐험하는 모습이 익스플로러 2를 착용하셨을 것 같네요. 기타 이런 설명서나 이런 달력 같은 것들은 따로 빼고요. 제가 리뷰하는 시계는 이 시계입니다. 16570 모델이고요. 박스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연식이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에요. 트리튬 다이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빈티지 반열이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트리튬 다이얼이라는 거는 요즘에 나오는 루미노버가 아닌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그냥 그 루미녹스 등에 사용되는 도료 있죠. 그 캡슐이 아니라 도료로 발라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뭐 딱히 인체에는 유해한 라듐처럼 유해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오래돼서 이제 발광력은 거의 상실했고요. 밤에 약간 보이는 정도입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롤렉스 로고가 있는 구형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형이랑 확실히 다르게 빈티지한 맛이 있죠. 나무로 되어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뷰에 앞서서 간략한 이제 스펙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롤렉스 익스플로러 2라는 모델이고요. 모델명은 16570입니다. 롤렉스 16570 익스플로러 2 모델이고 사이즈는 40mm지만 실측 사이즈는 한 39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스트피스로 웬만한 분들이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러그 사이즈는 20mm. 실제로 16710 등 GMT 마스터 2 등과 베젤 외에는 전부 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분들 중에서도 베젤을 스왑해서 이제 GMT 마스터 느낌으로 이제 즐기시는 분도 있고 익스플로러 2 특유의 투러치스러운 느낌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보통 오리지널 그대로 즐기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과거에는 약간의 비주류 모델이었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니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가격 또한 많이 비싸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유저분들이 더 생겨난 상황입니다. 신형 익스플로러 2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더 인기 많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놀러 갔을 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단품 가격이 일본 매장에서 70만 엔이 넘었거든요. 엄청 비쌌죠? 과거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었는데 여튼 각설하고 간단한 스펙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착용해보고 특성 같은 것을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착용하고 있던 지널트 시계는 빼두고요. 이 시계가 편하다 보니까 익스플로러랑 번갈아서 잘 차는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 2 모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트리튬 다이얼을 가진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T25라고 적혀있죠. 스위스 T25 이게 트리튬을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깡통 엔드피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됐고 밴드는 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솔리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마디 부분에는 비어있고 이 부분은 단단한 솔리드로 되어 있고요. 케이스 소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제 빈티지 모델에 가까운 90년대 모델이라서 케이스는 9041 스틸을 사용했고요. 브레이슬릿은 316L 스틸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나왔던 모델들이나 구형 롤렉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형으로 아예 넘어오면서 케이스 소재와 브레이슬릿 소재가 통일되었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에 따른 그 물성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염수에 대한 저항력이 9041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케이스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그 이유겠죠. 아무튼 그 케이스 때문인지 어디에도 부식의 흔적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 러그홀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줄질이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줄 탈거하고 하기에 솔직히 장비가 있어도 기스나기 쉬운 형태거든요. 물론 큰 영향이 없어요. 기스 좀 몇 번 나면 티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아끼는 식인데 그런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드피스 부분을 따로 구입해서 사제로 교체해둔 상황입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정품은 잠시 빼두었고요. 이렇게 호환용 엔드피스를 꼽아서 플라이어 형태의 주질 도구라고 하죠. 그것으로 양쪽에서 찝어서 이렇게 쉽게 탈거하는 방식으로 잠깐 바꿔둔 상황입니다.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 사이즈는 17.6입니다. 대한민국 뭐 평균 사이즈죠. 엄청 얇은 것도 아니고 굵은 것도 아니고 보통 사이즈인데 뭐 웬만한 분들도 다 소화하실 만한 사이즈예요. 외국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이 착용하시는 것도 있고 빅 사이즈로, 뭐 외국 분들 중에 여성분들은 데이토나나 서브마리너, 바닐라이도 심지어 차시니까 뭐 이상할 건 없다 보고요. 이 제품은 투타임 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동굴 탐험 등에서 밤낮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쓰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해외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도 아시아권 주로 여행을 가가지고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빨간 초침이 주는 매력이 상당하거든요. 돌려보겠습니다. 서브마리너의 차이점은 딱히 안쪽에 추가 연장 버클이 없고 버클이 더 짧아요. 하지만 이중 잠금 버클인 건 똑같고 전체적인 외형은 유사합니다. GNT 마스터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러그도 그렇고 일단 매력 포인트가 용두 가드 부분이 두툼하니 올라와가지고 튼튼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실제로도 매우 튼튼한 식입니다. 지금 리뷰를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날짜를 안 맞춰 놓는데 날짜를 한번 제가 맞춰 볼게요. 보시면은 15일로 되어 있죠. GMT 조작이랑 날짜 조작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시간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 맞춰서 해볼게요. 오늘이 17일이죠. 6시 방향으로 돌리면 용두가 해제가 돼요. 12시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톡하고 튀어나오는데 폭 하고 튀어나오죠. 이 상태가 수동감기 모드입니다. 지금이 아예 와인딩이 안 된 상태라서 감으니까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들리시나요? 수동감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보통 멈춰있을 때 15에서 20회 정도 하고 착용하면은 롤렉스 자체가 효율이 엄청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프라이밍 되거든요. 한 10번만 주고 착용해도 괜찮은데 보통 멈춰있다가 착용하실 때는 이렇게 수동감기 해주고 착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효율 면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밥을 주고 한 칸 뽑으면 날짜를 바꾸는 거고 한 칸 뽑으면 이제 핵 기능이 있고 초침이 멈추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용도를 넣고 날짜 조정이 되는데 시간을 돌려서 그냥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편리하신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17일로 바뀌었죠. 지금은 새벽 시간대고요. 날짜가 바뀌자마자는 새벽 시간대인 건 아시죠? 이렇게 하고 한참 더 돌려야겠네요.
지금 12시 지났고 오후 1시 지났고 9시 3분이네요. 9시 3분.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9시 4분 3초가 되면 이제 바꿔보겠어요. 4분 3초 기다려지네요. 12초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뭐 딱히 할 게 없네요. 보시면은 보자. 1, 2, 3 됐다. 이상하면 이제 시간 맞추는 게 다 끝났고요. 여기서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GMT를 조정한 건데, GMT는 시간 조절이랑 같이 동시에 움직여요. 그래서 시간 조절 상태에서 이제 시침을 돌리면은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GMT-NG가. 그리고 이게 특이한 점이 롤렉스는 날짜 조정 모드에서 일반적으로는 날짜 조정이 안 돼요. 핸즈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움직이면서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거꾸로 돌리면은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고요. 특이한 조작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모델처럼 날짜를 바로 퀵 체인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침을 돌려서 앞으로 돌린 뒤로 돌려가지고 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게 GMT 마스터나 아니면 롤렉스 익스플로러 2의 이렇게 날짜 조정 방법입니다. 이걸 그냥 퀵 체인지라고 부르도 될 것 같아요. 딱히 다른 기능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GMT 마스터 2나 칼리버 31869을 사용한 롤렉스 제품 사용하실 때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구성은 너무 완벽하게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거나 아니면 날짜를 여러 번 밀렸다고 했을 때도 용도를 돌려서 하는 거랑 이 시침을 돌려서 이렇게 날짜를 맞추는 거랑 그런 시간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분이니까 이 정도로 맞춰두고요. 잠궈 두겠습니다. 조작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다른 추가적 기능 설명은 이제 딱히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쨍한 검정색 다이얼에 레드 포인트 그리고 벤치 엔즈 그리고 롤렉스의 상징인 사이클롭스까지. 롤렉스 익스플로러 2가 가지는 매력은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브마리노도 아니고 GMT 마스터 2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매력을 특유의 정체성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뭐 전체적인 기능이나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아니라 외관을 살펴보고 그 특징 이런 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총평을 하자면은 롤렉스 익스플로러 2는 탐험가를 위한 시계고 결론적으로는 롤렉스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빈티지 모델 1655나 그런 모델들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를 인정받는 모델 중에 하나고 또한 줄질이 상당히 잘 받는 모델이어서 개인적으로 롤렉스 데이토나나 서브마리노에 비해서는 아주 약간 더 합리적인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할 만한 빈티지 모델을 찾는다면 이 모델을 아마 추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제가 구입했을 때처럼 제가 구입할 때도 좀 비싸게 올랐을 때 구입했지만 그런 이점은 크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가격을 줄 만큼 매력이 있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여튼 다 떠나서 간략하게 리뷰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TWM 스트랩이었습니다.